2025년 군제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춘희 희망나눔 팀장입니다. 강미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환 어르신복지 팀장입니다. 조미영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선수는 이쪽 일반 현황부터 32쪽 2023년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일반 현황 3쪽 비전 및 핵심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단위 업무 추진 계획은 총 20건으로 핵심 업무 3건, 신규 업무 1건, 공약사업 3건은 보고 드리고 일반 업무 13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취약계층 사회안정망 구축 사업입니다. 복지 2기 가구 발굴 확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민간자원 연계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6,900만 원입니다. 민관이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 저소득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급자는 6,330가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조사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맞춤형 권리 구제를 통한 보호가 필요한 세대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9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경로당 내 맞춤 원격 화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AI, IoT 장비를 설치하여 어르신 건강 정보를 측정,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하며 유도면 경로당에 비대면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 40개소, 26년도에 4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월 중 협력기관 간담회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에서 건강, 교육,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경로당 다기능 및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쪽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일자리 참여자는 5,015명으로 사업비는 193억 5천만 원입니다. 수행기간은 읍면사무소와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4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어르신 돌봄 종사자 30만 원 복지 포인트 지원입니다. 부안군 노인 인구는 인구 38.5%로 노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 높은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동일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800여 명에 대하여 30만 원 복지 포인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조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확대입니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노인의 부안군지에서 운영 중인 여가 프로그램을 24년도에 55개소 확대 운영하였으며 25년도에는 60개소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조 장애인 중심의 능동형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 의료, 급여 지원 등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부안군 등록장애인은 4,929명으로 인구 대비 10%에 해당됩니다. 총 사업비는 149억 원으로 일자리 사업, 연금, 수당 지원, 장애인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활동보조, 발달 재활 도움, 거주, 직업재활시설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할 행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안정을 위하여 세심하게 살피고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장애인 일자리 확대입니다. 취업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읍면 행정도우미, 요양보호사 일자리 보조, 장애인 권익 공호 및 인식 개선 업무 수행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7,200만 원입니다.
23년도 68명, 24년도 78명으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하였고 공모를 통해 특화형과 전북형 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여 25년도에는 95명이며 바다의 향기 참여자 31명을 합하여 126명의 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단위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 25쪽 23년도, 24년도 군정질문 추진사항 2건은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6쪽 23년,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이강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서는 21년부터 매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25년에는 12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조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관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철저는 경로당에 설치된 런닝머신, 실내 자전거 등 실내 운동기구와 보수 불가한 안마의자에 대하여는 이용 실태 및 작동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용 불가한 물품은 일거수거 등 추경 예산에 확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중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비를 수령한 참여자의 경우 당해 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참여자가 부정수급 보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간 참여 금지 중입니다. 매년 참여자에 대한 기본 및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조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의 2개 마을이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경로당별 특수성과 이용 방식을 고려한 운영비 지원 방식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후 읍면별 1개소 2개 마을 이용 현황 경로당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3개소로 괴하면, 변산면, 유도면에 1개소씩 운영되고 있으며 2개 경로당은 건축물 용도 변경, 경로당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물 용도 변경 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도 경로당은 경로당 현장 방문 후 경로당 최초 등록일, 이용 실태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조 박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관리 철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소득상실, 중환질병 등 위기사회로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23년에는 812건에 7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적극 지원 및 기준 초과 대상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타 기관과 연계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2조 김두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 체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시설은 6개소로 운영 실태 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에는 장애인 자립 및 사회활동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장애인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5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예,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부안군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면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내고 올해 또 많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 경로당 운영 관리 관련해서 마을에서 연말 되다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그 조기에 정산이 다 이루어진 마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의 아니게 그 정산을 좀 못해가지고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직원들께서 사전에 공지를 좀 충분히 이해하여 그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난방비, 양복비 지원 관리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결제를 못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다해서
자료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종종 일어나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안군 관내 경로당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경로당 방문할 때든지 그러면 연말 결산하기 전에 10월부터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까지 저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공지를 좀 해주시면 그 양반들이 이해를 하고 저기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놓쳐가지고 못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올해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건이 종종 있었죠? 네. 예. 저희가 이제 그 작년 12월에 저희 예. 기금으로 해서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대한농인에서 이 그 예산 그 결산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시간이 흐르면 어르신들은 또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지요. 예, 저희가 예. 그러면 한 10월 정도 해가지고 예, 예. 이제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예. 그러면 그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본 의원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좀 몇 군데서 이렇게 연락을 좀 받아가지고 2차에서 정산을 좀 못해가지고 돈이 남았는데 그놈을 반납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이해가 해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공지해드리고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면은 그 양반들이 이미 우리 마을에 우리 경로당에 배정되는 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20쪽에 보면은 부안군 공설 자연장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착공을 해가지고 12월 한 중순까지는 그 작업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네. 현재는 지금 뭐 작업이 겨울이다 보니까 중지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현재 뭐 착공을 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큰 뭔 어려움이나 거기 지금 토지 관련해서 미비한 부분이 현재 있는가요?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셔요. 궁금하고 군민들께서 관심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좀 조성해가지고 좀 이용을 좀 하면 쓰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2025년 연말까지는 다 안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랄지 지금 부지 매입은 지금 다 됐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부지 매입이 아직 덜 끝났는가요? 예, 예. 그래 몇 필지나 이렇게 지금 부지 매입건이 안 되었습니까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토지 중에서 10명은 그러니까 10건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4건은 이렇게 토지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논의 중에 있고요. 예. 이제 6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무래도 그 상속이다 보니까 그 예. 상속자들이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이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예. 이게 처리가 돼야 될 건들이 조금 6건 그래요? 정도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묘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연부묘 추정묘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해가지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그냥 무형문묘 처리를 할 계획인데 연구자가 5기가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합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예. 이제 나중에는 저희가 이게 처리를 하더라도 우선은 저희가 그 놔둔 상태대로 지금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올 연말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가장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11쪽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한 6천여 가구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꼼꼼히 이제 물론 챙기시고 그러겠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제 저희가 아무리 꼼꼼히 한다 해도 사각지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제 최근에는 읍면에 각 조직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며 마을 희망직이며 그다음에 이장님들이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이제 우선 먼저 이제 저기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하는 시기는 좀 걸리니까 긴급 지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이제 긴급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좀 있습니다. 그걸로 바로 저희가 대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캐치해서 저는 이 복지과에서 원스텝 이런 뭐랄까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온다고 하면은 이런 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원의 대응 방안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 사업에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경로당 운영을 하다 보면은 냉난방기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지금 이제 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스나 이런 시설로 해서 경로당에도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여러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어떤 경로당이 변화되는 부분 혹시 있으세요? 이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안읍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설치비 지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에너지 관련 팀에서는 경계선 대지 경계선까지만 지원을 하고 대지 경계선부터 경로당 안에까지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막 한 3년 후에 다시 저희한테 기능 보강비로 신청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은 차후에 저희가 운영의 적정성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게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이원화가 지금 돼 있죠? 예, 이원화돼서 조금 그거에서는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잘 챙기셔가지고 올해 경로당이 활성화하는데 좀 탄력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드래 의원님. 네, 과장님. 부안군 복지를 위해서 작년에도 애를 많이 썼지만 올해도 더욱더 신경을 써서 부안군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지금 계속 경로당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 현황 있죠. 네, 지금 입식 테이블 현황은 지금 몇 프로 정도 올해 60개소 지금 지원할 계획이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까지 지금 지원이 될까요? 저희가 입식 테이블은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현재 321개 지원이 나갔고 현재 해가지고 총 367개소. 예.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367, 110개 정도 거의 남네요.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이제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또 뭐 공간이랄까 이런 것 좁아서. 때문에도 신청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신청 안 하신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이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더 해가지고 그 필요한 부분은 좀 빠뜨리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지급되는 게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이렇게 세 분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냉난방비가 부족한 데도 있겠지만 좀 남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전에는 그 반납 처리를 연말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 말에 들으니까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 부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냉난방비는 다 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양광 있고 이런 데는 조금 이렇게 남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부식비로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을 이장님 통해서 뭐 이게 홍보가 조금 아직은 덜 된 것 같아서 약간 좀 분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들은 결과 부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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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을 안 맞습니다. 하고 예, 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네, 있고요. 네. 그럼 올부터 그렇게 한 네, 네, 겁니까? 올해부터. 네. 그럼 이게 다들 그 전달은 돼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식비를 애를 쓰고 좀 남았다. 근데 이거 반납을 할 때에는 왜 도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어떤 차원에서 도로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전체 군비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비도 있고 도비도 그러면 있고. 군비, 도비 나눠서 군에도 좀 내야 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을 아니요, 그냥 전액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는 이렇게 갈라서 이제 아니 다시 그러면 반납을 하는 거죠. 반납을 할 때 우리 군에다 반납하면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잘못 알고 있구나. 이 예, 예. 지역민들 얘기는 영수증 처리를 아니, 도로 아니, 해야 예. 된다고. 아닙니다. 예. 그거 잘못 전달된 예, 거죠? 저희가 이제 도로 한다는 거를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좀 이걸 잡아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홍보도 좀 더 하시고 네, 올해부터는 그럼 정착이 되겠네요. 이런 부분에 예,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면 좀 빠짐없이 세밀하게 좀 그 도움을 주시는 쪽으로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부안읍 행안면의 이강세 의원님. 예,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예, 페이지 13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 신규가 됐어요.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 예. 그게 한 40개소를 선정을 하는데 뭐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지금 이제 선정 기준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그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스마트 경로당이다 보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게 운영이 되고 또 시범적이다 보니까 이게 잘 돼야만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일차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할 예, 계획입니다.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선정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뭐 인테리어까지 해주고 아니면 모델링까지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뭐 인테리어나 모델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 이제 그 설치비 그 컴퓨터랄까 뭐 이런 그런 설치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뭐 그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아, 리모델링. 예. 그러다 보면 지금 그 연세도 많이 드시고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과연 이게 좀 하게 되면 올해 40곳 내년 80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니면 이제 순회해서 뭐 할 수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장님이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순회해서 이거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제 그 고착 그 컴퓨터랄까 이런 그 저기 건강 체크 기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회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설이랄까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용 숫자도 우선 처음에 시범이다 보니까 좀 숫자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거랄까 아니면 이거를 그 되도록이면 마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하는 있었으면 싶다 싶은 그런 세부적인 그런 어떤 경로당 그 선정 그거를 지침을 마련을 해서 한번 제가 근데 의원님들한테도 이제 한번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잖아요. 한 6분만 계시는 데도 있고
또 한 분이 또 이용할 수도 있고 한 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혼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잘해서 해야 네, 되지 네.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이게 한 대 대수가 40대니까 한 1,400만 원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금액이 그 구성하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마련하는데 그리고 보면 저기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운영비 확대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여기 보면은 위도 해가지고 원격 조정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 위도는 어떤 방식으로 원격 조정을 하나요? 누가 또 모니터링 해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의료를 저희가 이제 그 위도가 취약적이기 때문에 진료 서비스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 해갖고 저희가 이제 했는데 이제 이거는 보건소하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보건소 내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진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가서 저희가 답사를 하고 또 그쪽 의사분들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하에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좀 그 병원하고도 멀리 있는 경로당 예. 그런데 위도도 뭐 있지만 그 사각에 있는 뭐 부안 읍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멀리 있는 네네네. 면 단위로 해서 급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걸로 해서 원격으로 해서 어디가 부상이 하든지 뭐 감기 뭐 이런 부분들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스마트 경로당이 되지 네네.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면은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도만 이제 그 섬이기 때문에 위도만 우선 올해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이제 그 아까 그 진료는 위도만 하고 나머지 그 시스템 자체는 저 13, 그러니까 이제 12개 읍면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앙 통제 예. 하는 분이 있어야 각 해서 같이 창을 띄워서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뭐 이런 화상 통화 화상 통화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아주 좋은 스마트 경로당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지금 중앙 서버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제 저희도 몇 개 업체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쪽에서 와서 저희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있고 또 다른 지자체도 가서 보고 하는데 중앙 서버 있고 네, 저희 부안군에다가 이렇게 다시 서버를 두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예. 뭐 잘해서 국민들이 좀 편안한 경로당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동진, 추산, 백산의 김원진 의원님. 왜 또 진행 방식을 또 바꾸셨습니까 이제? 아니 그 19쪽의 경로당 운영 그 저희가 이게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 그 양국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모든 이게 그 481개 경로당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지금 지급하는 상황이죠. 운영비는 그러고 이제 간식비만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등을 그 노인당 등록 그 노인 수로 하는 건가요? 네, 회원수. 근데 이제 그 회원수로 하는데 양국비도 마찬가지 회원수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20kg, 예, 20kg짜리 20kg에서 4회 걸쳐 80kg 지급해 주는 거잖아요. 8폰 지원을 그냥 20kg, 80kg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20kg짜리 8포를 지금 지원을 하고 그럼 있는데 160kg? 예, 저희가 10포까지 지원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현장에서는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로당을 찾으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점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경당이 회원수는 많은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있고 회원수는 적지만 매일매일 점심 저녁까지 제공하는 경당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곡이 부족하니까 물론 이제 쌀값이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게 지금 시장 가격인데 농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쌀을 17반을 이렇게 거출해서 이렇게 경당에 이렇게 주어서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급식 도우미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일자리도 그대로 유지할 겸 또 노인분들이 혼자 그 혼식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경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데 회원수는 많은데 전혀 그 식사를 안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원수는 적지만 매일매일 두 끼 식사를 거기 경당에서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단기적으로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읍면에 협조 요청을 해서 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요 파악을 해서 지원의 어떤 그런 그 공급을 많이 해줘야 할 부분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아까 그 20kg짜리 8포인데 네. 좀 부족한 또 경로당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남는 경당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포까지 지금 현재 확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남는 경로당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해서 저희가 또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민원이 또 많이 발생을 그럼 하고 양국 남는 것은 이 네. 쌀을 어떻게 하죠?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도 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뭐 매일 밥은 해 먹진 않지만 가끔 뭐 모여서 무슨 그때 떡이라도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다음에 떡국이라도 해서 드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게 서로 트러블 생기기 누군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걸 그러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곳은 왜 쌀로 주냐 라면으로 달라 그런 분도 있다는데 이제 그건 그분들의 이제 얘기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수요가 많은 지역은 좀 더 지급을 하고 수요가 적은 곳은 좀 더 많은 것으로 배정액을 좀 이렇게 그 전환시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네. 좀 연구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공설 자연장지 조성 아까 5기가 아직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고 10피트 정도가 토지 그 매입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건 아니요. 아, 지금 그렇- 현재 계속 사업 지금 아, 진행하고 있고 예. 지금 2차분 토지 그 조성공사 발주하고 예,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체되지는 않고요. 이건 계속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묘다고 할지라도 중앙지구, 저항지구, 지방지에 공고를 해서 이전구 기간 동안에 공고를 안 하면 저희 자체에서 이전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시는 거고요. 빨리. 네, 네. 그다음에 토지 10피트에 대한 토지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상속에 의해서 지분별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수의 사람들하고 토지 그 사용 승낙을 받기가 어렵다 한다면 공직법에 의해서 이 부분도 과감하게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행정적 대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개화, 하서, 변산, 유두의 이한수 의원님. 과장님 2024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우리 구안군의 그 국민 복지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는 우리 4개 팀에서 20건의 사업으로 742억 3,900만 원의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죠. 부안군에서 어떻게 보면 단일 가로는 제일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가요예요. 네,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예산은 올해 보면 꼭 필요해서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승인을 받은 사람을 어렵게 받았고요.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그 부족 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금 이제 올해 시작을 했는가요? 네, 근데 일자리 사업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길거리에 쓰레기 준다고 나 출근하다 보니까 나오셔서 왜 나오셨냐고 했더니 일자리 사업 시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따뜻한 내변사무소 가서 계셨다가 조금 풀어지면 나와서 시간을 채우고 가시라고 내가 말씀을 오셨는데 이걸 조금 늦추면 어떻게 시간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못 맞출 수 있는가요? 어르신들이 싫어하셔요. 춥더라도 나오셔가지고 일단 경제적으로 소득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과 관리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니 그런 게 그런 네, 그 어르신들의 네, 의견은 좋은데 네. 자녀들의 의견은 그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분이 사고를 났다고 뇌 이상이 생겨갖고 아침에 뇌 수축이 돼가지고 쓰러져서 당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그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어르신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고 해결하는 거잖아요. 예? 이사 자녀고 우리가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조정을 하다가 아침 새벽같이 않고 10시에서 12시 한다든가 이런 식의 동절기에는 그런 시간 조정을 한번 해줘봐요. 네. 아침 6시부터 나오셔가지고 나 놀랬다니까. 나 앞에서 쭉 앉아 계시길래 뭐 때문에 나오셨냐고 했더니 일자리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일자리 하라고 했더니 면에서 일자리 허라고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일찍 채우시고 이제 병원을 가시고 하려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을 먼저 갔다 오시고 동절기 일은 12시에서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시간을 조정을 해줘요. 네, 네. 예? 저희가, 네. 그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그 어떤 나중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직원님들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그 답변할 수 있는 건이 생기거든요. 예, 일정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